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해서 교섭단체 연설한 거 저는 착각을 했다니까요. 왜? 야, 우리 당 정책을 저렇게 발표를 해도 되나? 우리가 인재 영입으로 좀 해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회전 깜빡 이렇게 했으면 우회전으로 계속 달려달라. 좌회전으로 가지 말고 우클릭 해놓고 우회전 깜빡 해놓고 좌회전해서 가서 되겠느냐. 나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랑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 위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정치가 사실은 팬덤 정치가 워낙 강한 곳이라 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게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거기에서 주장한 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제1호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이야기했던 어록을 보면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해서 교섭단체 연설한 거 저는 착각을 했다니까요. 왜? 야, 우리 당 정책을 저렇게 발표를 해도 되나? 우리가 인재 영입으로 좀 해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평소에. 그러나 저는 우클릭을 했으면은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우회전 깜빡 이렇게 했으면 우회전으로 계속 달려달라. 좌회전으로 가지 말고 우클릭 해놓고 우회전 깜빡 해놓고 좌회전해서 가서 되겠느냐. 나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왜?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법 거기도 주 52시간도 했으면은 그거를 싫든 좋든 자기가 뱉었으면은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금방 지금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그 이야기할 때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마 민노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설득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원위치가 되고 네. 이래서 또 기업 글로벌 경쟁 좋아요. 나는 그렇게만 해주면은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입법이고 뭐고 해서 민주당에서 오는 길을 보면은 전부 좌클릭을 했잖아요. 발목 잡는 기업들 발목 잡는 이런 거고. 네. 심지어는 지금 AI 시대 반도체가 지금 기본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996이라는 이런 이제 대만 같은 데서는 996이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고 6일 동안 간다. 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 이게 이 기술. 그런데 이런 이 타이밍을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에서 연설을 해줬던 그것만 그대로 좀 실행을 해줘라. 그대로 대환영한다. 대환영한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과 달리 행동이 실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뻥사니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사니즘이면 이제 잘사니즘 제시를 했더니 뻥사니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뻥만 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해달라 이거야.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연설하실 때 이재명 대표 19번, 민주당 45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힘 본인 당 얘기를 해야지, 비전을 얘기해야지 왜 민주당 얘기만 주로 하느냐, 여당을 포기한 선언문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겠지.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70% 80%가 민주당을 때리는 네. 왜 지금 현재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어떤 법을 하나도 통과할 수 없어요.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우리가 야당이야. 숫자적으로나 뭐나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실정을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일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것을 시정 연설을 통해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알리려는 차원이었다. 알리는 차원이고 네. 발목 잡은 건 아니에요. 알리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조하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동참하고 같이 하겠다. 이러한 것이죠. 뒤에는 우리만에 갈 수 있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것도 전제 조건이 뭐냐?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개혁이라든지 네. 저 사법 있잖아요. 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해상풍력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도 민주당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네. 우리는 믿을 것이 어디예요? 국민밖에 없는 네.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압박을 해줘야 된다. 네. 압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같이 협치하고 공감을 해서 이게 정책을 하나하나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녀오셨잖아요. 미국 관계자들 분들 좀 만나셨을 텐데 네.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던가요?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점에 네. 그 서부 이제 난동 사건도 있었고 아, 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자기네들 최우방국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큰가요? 크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한민국을 국민을 믿어달라.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봉착하고 어떠한 고난이 왔어도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네. 내가 당신을 믿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믿듯이 믿어달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법치 국가에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한미 동맹에게는 한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예. 그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관계자분들이 어떤 말씀 좀 주셨나요? 그러니까 갸우뚱하는 거죠. 계엄 선포 자체에 그렇죠. 대해서 왜 이 상황 속에서 계엄이 나왔는가 이렇게 갸우뚱한 거죠. 자기네들도 이제 분석을 계속하고 외신을 타고 계속해서 리포터가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한번 지켜보고 있다. 이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 와서 간세 전쟁.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흑자 국가잖아요. 8번째 그렇죠. 흑자 국가거든요. 8번째로.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이 지금 그 525개가 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합하면 2,000개 정도가 멕시코에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관세를 폭탄을 시키게 되면 네. 우리 기업들이 굉장한 지금 어려운 현상이 봉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누구가 파트너를 가지고 가겠냐 이거야.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그다음에 통상은 통상대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게 혼연일체가 해서 대처를 해도 부족한데 그 우려가 그러면 미국 관계자들의 말로 나온 건가요? 딸로 나온 거죠. 그럼 저도 이걸 하나 여쭤보려고 네. 했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 경제 등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랑 지금 소통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경제 관련해서 철강, 알루미늄 20% 관세 발표까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우리한테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럼 저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요? 네. 우리가 이게 빨리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첫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파트너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카운트 파트너가 그래서 없어요. 카운터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네트워크사예요. 네. 그래서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저는 기업 우리가 이제 공공 외교 섹션이나 공공 섹션은 그거 가고 또 의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네트워크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정경영이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대그룹 집단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좀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러냐면은 네. 일본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시바 그러니까요. 이시바 총리 갔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가기 전에 누가 물밑 작업한지 아세요? 누가 했나요? 손마사요 씨가 했습니다. 손정희 네네. 그가 다
우선 일본은 일본말로 네마와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마와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사전 조율이라는 거예요. 네. 사전 조율을 딱 해놓고 가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미 정해지고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주장을 내지는 않아요. 네.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상부 하달식이 아니라 하부 상달식이거든요. 네.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를 연구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통 한미일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기사를 쓸 때도 보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역사의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만나느냐, 어느 정상이 미국 정상을 먼저 만나느냐, 그리고 먼저 만나면 이제 이후 만났을 때 가령 뭐 한미 정상이 만나거나 미일 정상이 만났을 때 누가 더 소위 말해 외교적으로 대접을 잘 받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금장 사무라이 투구 선물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관세 방위비 압박 피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상태면 이 작금의 상황은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일본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먼저 만나고 누가 하느냐, 이거는 네. 우리나라 문화야. 대한민국 문화야. 네. 누가 먼저 만나면 어쩌고 이게 이틀 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야. 네.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만났다. 특히 또 일본하고 또 각을 세울 때는 우리가 일본 먼저 특히 만났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외교라든지 이런 거는 실리 추구를 해야 네. 되잖아요. 어떤 게 실이 되고 어떻게 득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네. 미리서 연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기대치는 50이었는데 갑자기 가서 이시바 총리가 와서 80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땡큐죠. 이런 것을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우리 최상목 고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통화를 원한다? 되면 좋죠. 미국에서 그거 응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생각이 않습니다. 없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대통령하고도 그거 하는데 네. 어떻게 자기네들은 장관으로 보는 거예요. 권한 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하고 한다? 그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정말로 미국 사회를 미국 전문가, 저는 일본서 공부해서 일본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미국 전문가들이 보면 미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은 노비스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노비스트를 고용을 해요. 네. 자동차 우리 현대나 대그룹들도 다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화를 하고, 통화 몇 분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우리가 통상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러면은 공장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거냐, 이런 정부적 판단, 이런 걸 해야 되지. 우선 정상끼리 통화해서 뭐가 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그쵸. 현실을 직시하고, 저는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총리가 중심을 네. 권한대행이 중심이 되든지 해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네. 대기업,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또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어떤 부분도 우리가 접근하자. 또 국방부는 방위 문제 이런 네. 거는 또 따로 별도로 하는 거고. 이러한 것이 움직여야지. 계속해서 미국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전화 올 것이냐? 그쵸.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국가 지도자의 공백 상태라고 봤을 때 결국 말씀 주시는 거는 각 부처의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실무적인 어떤 그 협상이나 소통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면 또 무역 우리가 쿼트라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렇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금융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융계도 사실은 미국 일본의 소프트뱅크처럼 내가 한번 그랬어요.
저 은행 회장님들한테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있지 말고 미국 가서 좀 뛰어라. 그럼 물밑 작업 좀 해라. 이것이 옛날에는 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 간의 애교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네. 통상 애교, 민간 애교가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 나는 정치이다 이제 공식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김대식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란 네. 네 박자. 네 박자. 아. 좀 풀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국민과 이제 정치인이 소통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약자 편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포괄적으로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유행가 가사처럼. 네. 우리가 송대관의 네박 가사처럼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맞아야 네 박자가 맞아야 네. 음악이 형성이 되고 네. 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박자를 마치고 늘 저는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자편에 서서 늘 같이 동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동행하고 네. 약자편에 서서 일하고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네.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균형 맞춘 네. 네 박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박자로 풀이를 하고 싶네요. 아, 네. 그 유행가 이 가사 네, 제목인데 송대관. 네 박자 이게 사실 총합적으로 보면 조화로운 정치를 좀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행가라는 건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유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선 같지 않은 중진 같은 초선 의원 김대식 의원님의 이 정치도 모든 국민들이 유행가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가 되기를 저희 이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힘닿는 데까지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되게 소중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시간 있으면 또 초대해서 다음 또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